오늘은 한반도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과 동행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김주애를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인사시킨 것은 이변이 없는 한 김주애가 후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서 유학 중이고 있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흑마경으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들이든 딸이든 후계를 염두에 두고 김주애를 계속 등장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후계구도 생각이 없이 등장시켰다면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김여정에게 김정은이 주의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김여정도 후계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김주애 등장으로 후계구도를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최근 들어 그 행보는 후계자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김정은과 나란히 등장하고 기념우표 8장 중 5장에 김주애가 등장했으며 살아있는, 그것도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2023년 열병식에 김주애가 참석하고 백마를 타고 나오는 등 차기 지도자의 행보를 차고 넘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논점은 지난 것 같고 문제는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 문제점과 파장은 무엇일까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키는 이미 1m 65cm 가까이 되어 이미 성인 키에 도달했고 후계자 수업을 받아 같은 또래 수준 훨씬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나이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정도인데 배운 것은 일부분은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은 넘고 대학생 수업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최고의 교수들이 압축 수업을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김정은의 보호 아래 많은 권력 이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여서 어린데다가 여성인 김주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남녀가 평등한 한국 문화를 개방하면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선진 한국 문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북한 나이든 남성들도 남녀 평등을 자신들도 모르게 받아들여 갈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남자가 앞치마를 입고 나오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군부와 엘리트층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인데 이 문제 해결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김주애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원로 등을 젊은 인재로 대규모 교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김주애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젊은 군부 등 책임자들도 충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적인 40에서 50대로 대거 교체하면 북한도 빠르게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내 불어오고 있는 한류 개방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김주애가 김정은 대신 북한 개방을 선언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김주애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짧은 연설을 한다면 김주애는 일약 스타가 되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북핵의 단계적 감축과 전면적인 남북 경협 선언을 한다면 김주애는 평화의 아이콘이 되고 새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만일 김정은의 후계를 다른 군부나 엘리트가 이어받게 된다면 오히려 변할 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만큼 강하지 않겠지만 김정은의 정책을 대부분 이어받는다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린 김주애가 더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주애라고 반드시 개방을 표방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류를 받아들이면서 개방의 아이콘으로 행동한다면 북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김정은이 뒤에서 맡으며 해결해주고 김주애는 좋은 면만 보여준다면 김주애는 빠른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38선을 현재와 같이 통제하면서 남한과 세계 각국의 9호 손길이 열릴 것입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 사회가 급격히 발전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급격히 개선될 것이므로 상당수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김주애의 등장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간다면
김주애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북한 내 한류 바람을 통제하기가 힘들게 되어 차라리 한류를 이용해 김주애에게 힘을 실어줄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김주애가 짧은 연설을 통해 핵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제 한국과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한민족으로 살아가자고 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온 구호물자들에 기뻐할 것이며 풍족한 생활에 길들여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어 도로, 철도공사 등을 시작으로 각종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급히 만들어 안정시킨다면 북한도 급격히 발전할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 전역에 퍼지고 있는 한류 바람을 처벌과 강압으로는 더 이상 막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한류로 인해 북한 사회는 흔들릴 것이고 내부에서 개혁 개방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내부 봉기나 쿠데타도 우려되는 상황에 임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봉쇄되면 안 됩니다. 남한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남한의 상황으로는 그 혼란을 이겨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수습할 능력도 없습니다. 남북 모두 경제가 엉망이 될 수 있고 갈등만 심해지고 심지어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북한이 갑작스런 붕괴나 혼란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개방을 통한 과도기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 김정은이 비핵화를 요구하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핵 감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여 핵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10, 20년 후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핵 폐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면서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린 상황인데 비핵화 주장은 먹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껏 20년 이상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했지만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핵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핵 감축으로 타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섣부른 욕심에 흡수통일을 하려 한다면 남한 국민들마저 고통 속에 빠뜨리고 수천조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 김주애라도 후계를 승계하게 하여 혼란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4대 세습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논점인데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세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애가 어린 이유로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뒤에서 몇 년만 힘이 충분히 되어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때묻지 않은 어린 나이라 인민을 사랑하고 남한 사회를 더 동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통일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없을 것이니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정은 유사시 쟁쟁한 도전자들을 막아낼 힘이 있느냐인데 김정은이 생전에 김주애의 보좌를 위한 측근 배치를 어느 정도 완성해 놓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득권에 취해 이기적인 군부와 엘리트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더 호의적일 것이니 남한에서는 오히려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성군에 가까운 통치를 한 군주들을 세계적으로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어리지만 충분한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여 년은 성공적으로 버텨줘야 북한이 붕괴 없이 혼란 상황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잘 버텨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꼭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동양 중국 대륙을 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군인 청강희제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랐지만 보정 대신 4명의 섭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섭정 중 오보이가 다른 3명을 제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 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오보이는 황제인 강희제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자 강희제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오보이를 급습해 체포 제압했습니다. 그 당시 대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위로는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면서 영토를 위협했고 대만에서는 반청복명운동이 전개되어 남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번왕들의 위세도 강해지고 있었고 3번 세력도 청나라의 강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희제는 국가를 살려내야 했습니다.
1681년 몇 년에 걸친 3번의 난이 서서히 진압되다가 오삼계를 마지막으로 진압했습니다. 북쪽의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며 괴롭혔지만 먼저 대만의 반청복명운동을 하는 세력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결국 대만을 정복하고 강압정책이 아니라 후한 대우를 해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 후 아르바진에 있는 러시아군을 압도해 물리쳤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은 물론 내치를 잘해 성군이 된 예가 이 경우입니다. 17세기인데도 미개발국인 러시아를 개혁시킨 푸틴의 롤모델인 표토르 대제도 불과 10세의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이복 누이인 소피아 공주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하는 등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후 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루는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로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 반해 러시아는 변하지 못한 채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로 머물렀는데 표토르 대제는 이런 나라를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개혁을 이끌어내고 강력한 군대를 갖게 합니다. 이처럼 러시아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표토르 대제도 어린 나이에 대권을 이어받아 러시아를 강국으로 키운 사례입니다. 한무제 역시 BC 141년 16세에 즉위하여 최초로 공식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여 황권 강화를 이뤄냈습니다. 흉노원정을 통한 영토 확장, 실크로드 개척, 강력한 중앙 집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 메이지 천황도 14세에 즉위하여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 시대를 종식하고 근대 국가를 이뤄 오늘의 일본을 잇게 한 그도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조선 숙종도 13세에 즉위하여 섭정 없이 친정하였고 피폐해진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4세에 즉위한 프랑스 루이 14세, 신성로마 제국 프리드리히 2세, 송인종 12세 즉위, 한소제 8세 즉위 등 많은 인물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성군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물론 한국 정서상 봉건 시대도 아니고 대권이 승계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도 일제 식민지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형식적이나마 왕권이 계승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승계하는 것이 과격하고 억압적인 군부가 권력을 쟁취해서 남한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김주애가 한류를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한다면 남한도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습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데다가 여자이기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품이 온화하다는 김주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방이 성공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을 단계적 폐기 혹은 감축하게 되면 남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 내 민생을 우선시하고 개방을 표방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후 경협을 서둘러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두세 달 내에 영변 풍계리 등 핵시설 동결 및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고 남북, 군 연락사무소 복원, 이산 가족 상봉 재개, 식량, 생필품, 의료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애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그리고 남녘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적대를 내려놓고 한민족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첫걸음으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적 검증을 민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남과 북은 한 핏줄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의 식량, 의약품, 전기와 물, 철도와 병원부터 바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 사유재산 인정, 단계적 시장경제 도입, 정치범 등 단계적 석방과 보상 등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물적, 심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여러분의 고충과 피해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이는 합의된 사항이니 여러분 모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 드라마 등 남한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한 삶을 위한 평화, 일자리, 교육, 인권 개선입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싸우지 않는
한반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개방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풍족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한 정부, 미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개방을 약속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국가로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함께 적극 지원해주고 투자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언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게 되면 김정은도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먼저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국민들에게 기대하게 한 후 실제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믿음이 더 가고 김주애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남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의료, 비료, 식량 등 구호품을 받아 배급하고 국제사회의 구호품도 받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면 김주애에 대한 믿음이 크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 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남한과 미국이 적극 투자하여 힘껏 돕는다면 북한은 초기에 연간 20%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고속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은 현재 너무 경제 규모가 작은 상태라 북한에 밀려드는 관광객의 수입만으로도 연간 5%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내 도로, 철도, 항만 등 시공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제조업 등 공장 설립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비료 농기계 등의 지원과 투자로 농업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댐과 저수지 공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한의 경제 성장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한의 적극적 지원은 북을 초고속 성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북한을 초고속 성장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북한 내 광산 개발은 기존 광산을 확대 생산뿐 아니라 새로운 광산도 적극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우리 남한은 반드시 환영해줘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세뇌당해왔기 때문에 통일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군부 및 지도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내 강경파들은 개방 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개방을 거부할 것입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거나 충분한 보상과 필요시 망명도 지원해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으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한도 과거 일제시대 부역을 했던 친일파를 거의 대부분 용서하고 큰 처벌 없이 받아들였던 것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북한 지도부들도 큰 처벌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수천조 원의 통일 비용을 고스란히 남한 사회에서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회 혼란을 막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혼란을 막지 못하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혼란이 없고 갑작스런 붕괴도 없길 기대합니다. 통일도 좋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사태로 한반도가 극도의 혼란이 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맹세코 혼란을 막기 위해 북과도기 정부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급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북한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꺼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도 거부하고 실망도 많이 시키고 현재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반도에 일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북한은 그 보답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독립은 남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썩이 할 동안 우린 옆에서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들로 인해 이익이 생기고 통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슬기롭게 자립하여 우리의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북한에도 전달되어
남북이 평화가 있길 원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남북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 좋은 북한 개방 방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